안녕하십니까. 정창권 교수입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교원들께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라는 저의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경기도 교육청 연수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가 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 학회의 학회장이기도 하고요. 서울과학종합대학교의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스템 사고를 우리 청소년들 공교육에 전파하고 싶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월드 클라이밋 앰베서더 세계 기후 대사로 임명되어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게임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의 시스템 사고를 전파하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서울시 교육청과는 서울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고요. 경기도 교육청과는 학제 유연화라는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진에 포함이 되어 열심히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충족하고 있고요. 유엔 환경계획, 유엔앱의 교육 방향과 일치하고요. 비영리 단체인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 저는 국내 유일한 시스템 사고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과 같이 했고 검증을 좀 받았던 시스템 사고 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시스템 사고 교육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총론 해설과 고등학교 총론 해설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융합적인 과목을 개설해야 되고 배움의 즐거운 학교 교육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회라든가 통합과학, 문과, 이과 칸막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핵심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협력 학습하고 토의, 토론 학습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네, 핵심 개념이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죠. 예,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해라.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핵심 개념을 결정해라.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공해라. 원리나 일반화의 의미를 제공해라. 탐구 및 사고 기능,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세부 내용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식의 통합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융합적 사고를 돕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이런 걸 잘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총론 해설에는 핵심 개념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 등 이런 것들 핵심 개념이다. 물론 다른 내용들은 있지만요. 그러면 이런 핵심 개념이 우리 교과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내려서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규칙성, 에너지, 상호작용, 관계, 다양성의 대안으로 시스템 사고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 사고의 주요 개념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복잡계, 비선형 사고, 피드백, 인과관계 구조, 지연 효과, 상호작용, 시간에 따른 변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라 얘기할 수 있는 지렛대 효과, 정책자, 이런 개념들이 시스템 사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에 대한 관심은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사고는 사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UNEP,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아예 시스템 사고를 명시하고 있죠.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이 에코시스템, 자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나 경영 또는 정치의 이 시스템들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고는 OECD 정책 사고의 한 방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스템 사고가 과연 무엇이냐?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시스템 사고는 1950년대에 MIT 경영대학교에서 개발된 융합 방법론입니다. 그 융합 방법론의 이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고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하는 쪽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시스템 사고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 안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영역이 있고 또 그걸 통한 시사점이 바로 시스템 사고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사고 그리고 어떤 성찰,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1956년에 시작됐고 한국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1999년에 설립됐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 2017년 작년부터 2017년부터 학회장을 영임하고 있고요.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는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의 한국 지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협의체 국가가 6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 됩니다. 그만큼 한국은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와 연결되어서 전 세계의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청소년 교육에 그 시스템 사고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우리 교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리더십을 했을 때 이 리더십은 바로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원의 동원여고에서는 시스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 한 100여 명과 같이 하루 종일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죠.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다룰 과목 이름은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시스템 사고하고 시스템 리더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리더십이란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이고 이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이 사람 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것은 구조의 변화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구조를 먼저 분석하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나 역시 구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성찰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어느 부분을 바꿔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정책 제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 리더십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모델은 제가 만들어서 세계 학회에서도 발표한 내용인데요. 먼저 중요한 게임을 통해서 성찰을 하게 만들고요. 이 성찰은 이후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즉 학습 동기가 되는 거죠. 학습 동기 유발을 게임으로 한다. 이것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성찰을 통해서 게임을 이때 놀이는 그냥 간단한 놀이, 그러니까 다양한 게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성찰을 해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따라서 똑같은 과정일지라도 1학년 때와 2학년 때와 3학년 때의 결과물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생각의 숙성함에 따라서 성찰하고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선형으로 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더십, 시스템 사고하고는 이제 중요하게 게임하고도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에는 기후변화 협상 게임, 뭐 그다음에 비어 게임, 청소년들에게는 주스 게임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그다음에 공유주의 비극,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는 피셔리 게임, 그다음에 멸종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좋은 메모드 게임, 이런 것들을 앞단에서 쫙 얘기해주고 땅 때려주는 성찰을 준 다음에 강력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이후에 학습을 하고 이 학습 내용을 사회 시스템에 또는 사회 문제에 적용해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그런 신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의 성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죠. 지금 보는 기사는 중학생들이 유행기후변화 학생 게임을 하고 시스템 사고 연결해서 많은 성취를 이뤄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시는 내용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그거 모델링을 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 증폭시켰다, 그런 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저랑 만나시는 교육과정은 6시간짜리입니다. 3시간씩 2번인데요. 총 6시간 동안 이 모든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인원수를 보고 제가 어떤 게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중에 하나를 3시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3시간 동안에는 바로 시스템 사고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 사고 워크숍에 대해서 하나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관계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돼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지연 또는 장소의 지연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개념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 순환적인 사고, 동태적 사고를 우리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고의 개념이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으로서 이미지화 됩니다. 이런 그림은 마인드맵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 둥글게 원처럼 돌아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 복잡계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스템 사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찰했던 내용도 잠깐 언급되고 있네요. 지역사회 문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런 다양한 주제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제가 연계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이 바로 핵심 개념이죠. 그런 핵심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어떤 구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좀 복잡한 그림을 좀 그린 것을 보고 계시죠. 자유학기제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고등학생 나름대로,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본인들의 시각에서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내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시스템 사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례죠. 앞선 중학교 학생들의 사례에 비해서 뭔가 좀 더 복잡해지고 주제가 좀 깊어진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본소득제에 관련된 내용, 쌀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 다국적 기업의 현지 생산에 대한 내용.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수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짧지만 이 6시간 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바로 그 다음날 학생들과 뭔가 시스템 사고에 관련된 게임이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외 학생 사례가 보이시죠? 그 둥글게 뭔가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 시사점은 시스템 사고는 이 글로벌 랭귀지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세계적인 소통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사고 워크숍은 공학 기반의 융복합 학문인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스템 사고 핵심 개념을 리더십 교육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요.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의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이제 신나게 게임도 하시고 그다음 게임보다 약간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몸놀이도 있고요. 또 바로 다음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워크숍도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게임과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연수 포털 시스템에서 검색 기준을 선택형 연수, 혁신교육관, 그 다음에 4시간에서 6시간의 연수기간 이렇게 선택하시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 사진에 덕 나오는 교육과정을 좀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만 명의 교원 중에서 15분이 신청 안 하시면 제 과정은 폐강된다고 합니다. 제가 폐강되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참 좋은데 마침 시간이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과정 소개를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스템 사고를 학교 현장에 전파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미션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